첫 영어 교육은 빠를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모국어가 완성된 초등기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TV에서 많은 토론이 일어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초등기 이후에 진행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번역한 콜린 베이커 교수님의 이중언어 교육 길라잡이를 보시게 되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는데요. 단 두 가지 조건이 있겠어요. 첫 번째는요, 아이들의 즐거움입니다. 즉, 아이들의 의식 구조에 맞는 운해식이라고 하면은 운해 언어를 활용한 그런 교육을 시키시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국어의 완전한 발달입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억압하는 환경은 최소화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조건만 충족시켜 주신다고 하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은요, 0세에서 5세, 즉 언어의 민감 시기에 환경만 갖추어지면은 어떠한 언어든지 지구상의 아무리 어려운 언어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즉, 말하는 만큼 들릴까요? 아니면 들린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말하기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또한 내가 말할 수 있는 만큼은 들립니다. 하지만 듣는다고 해서 꼭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첫 영어 교육의 목표는요, 읽기도 듣기도 아니고요. 말하기를 먼저 하시게 되면 듣기가 되고, 말하기가 되면 읽기가 진행됩니다. 자, 이제 첫 영어 교육의 목표를 말하기로 잡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 영어 교육의 목표가 말하기가 아닌 읽기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방에 알파벳 포스터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파닉스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러면 말하기에 앞서서 리딩 교육으로 가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첫 영어 교육의 목표는요, 말하기가 일단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파견된 선생님들이 아마 스토리북 위주의 리딩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닉스 리딩, 문법 위주의 선행학습은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앗아감과 동시에 또한 좀 뭔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영어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읽기는 되지만 또한 문법은 되지만 말하기가 진행되지 않는 절름발이 영어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 영어 교육만을 위해서 우리말을 억압시키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곳은 바로 영어 유치원, 대부분 일반적인 영어 유치원에서 그러한 교육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IQ,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은요, 몇 살까지 완성될까요? 바로 한 6, 7세 정도까지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 IQ 능력을 결정짓는 언어는 영어일까요? 모국어일까요? 네, 당연하게 영어가 아니라 모국어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실 때에 영어 교육과 모국어 교육을 같은 선상에 놓으시면 절대 안 되죠. 모국어 교육은 영어 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 없는 몰입교육이 지금 미국 사회나 그런 이민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아시겠는데요. 제가 번역한 그 책 이중언어 교육 길라잡이를 보시게 되면은 그 책에서 이제 미국 쪽에 한 거의 1세기 가깝게 몰입 교육을 받은 멕시칸 계열이나 스페니쉬 계열의 사람들이 형성한 사회 계급이 있겠어요. 자, 어느 계급을 형성을 했을까요? 상, 중, 하. 최하 중에서 어딜까요? 네, 흑인보다 낮은 최하 계층이었어요. 학자들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회에서 이들이 영어만 유창해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사회적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들의 모국어를 제거하고 영어 교육만을 시킨 몰입교육은 이들에게서 무엇을 앗아간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앗아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부러 돈을 들이면서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 특목고, 아이비리그 이렇게 진출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런 유수한 유명 대학교에 진학해서 탈락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OECD 선진국 중에서 가장 탈락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난 기록을 보게 되면요, 지금 유태인들이 한 12.5%, 중국인들이 한 25%, 우리나라는요 거의 한 45% 이상의 탈락률을 보입니다.
그만큼 영어 교육만을 중시하면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국어와 우리 문화에 대한 뿌리 교육이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잃었을까요? 마치 미국 사회에서의 그런 이민 사회처럼 자신감과 자긍심을 잃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영어 유치원에 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먼저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을 보실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화려한 시설, 그런 물질들을 보고 아마 그 시설을, 그 교육기관을 신뢰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앉아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무엇을 제일 먼저 물어보실까요? 네, 여기는 원어민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어 교육이 몇 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를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100% 원어민 담임이 100% 원어민 수업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아이들은요, 어머님이 그렇게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 대신에 원어민 선생님을 더 중시하고 그리고 모국어보다 영어를 더 중시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 서양인들의 우월성을 배우고요. 우리나라 언어, 문화인 우리 모국어보다 영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자신감과 자긍심 대신에 열등의식을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잘하게 된 영어로 인해서 우리 같은 또래나 우리 문화나 이런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때요? 굉장히 교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주어야지 교만과 열등의식을 주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그런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잃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과 자긍심의 결여로 인한 창의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첫 영어 말문 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모국어 문장이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맘마, 찌찌, 빠빠, 아찌미 이렇게 단어 위주로 하다가 엄마 맘마 주세요, 깎아 주세요, 승현이가 아파요 이런 식의 문장을 구사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생후 24개월. 남자아이들 좀 늦는다라고 하면 한 36개월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안 믿기 시작하는 연령이 언제일까요? 네, 빠른 여자아이들은 한 6세 정도부터 엄마 아빠가 선물 갖다 놓으셨어요. 이렇게 아마 안 믿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제2언어 민감 시기는요, 3세부터 5세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시게 되면 우리 아이는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에 비해서 2년 늦다고 합니다. 자, 안심이 좀 되시나요? 네. 그리고요, 8세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확률적으로 50% 이상의 아이들이 운의 기질이어서 초등학교 저학년기, 즉 그 언어학자인 유명 언어학자인 촘스키는요 13세까지도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의 민감기를 놓치지 말고 교육을 하시는데요. 그 민감기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할 때에 우리 어른들처럼 좌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뇌를 활용해서 습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우뇌로 제2언어를 습득한 아이들은요, 13세 이후에 좌뇌 시기에도 다른 언어, 제3의 언어, 영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 중국어도 필요할 수 있겠죠. 예, 중국어라든가 다른 언어를 습득할 때에 우리처럼 좌뇌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 우뇌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즉, 이중언어 영재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영재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이유는요, 좌뇌 시기에 우뇌가 활성화된 인재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을 생각할 때요, 이미지로 100% 떠오른다. 대부분 다 이미지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재 아니면 천재라고 부릅니다. 즉, 천재는요, 엄마 뱃속에서 탄생할 때 결정되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부모님 덕일까요? 아니면 조상 덕일까요? 아마 당대의 부모님에게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몇 세대의 어떤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영재 교육은요,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이 결정되는 7세까지 가능합니다. 즉, 제2언어 교육을 통해서 민감기를 놓치지 않고 진행된 제2언어 교육은 영재 교육에 다름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첫 영어 말문 열기를 위한 교재는 무엇일까요? 아마 어머님들이 첫 영어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유명 스토리북이라든가 흥미주의 영상물들을 집에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우리 아이들의 첫 영어 말문 열기를 위한 교재로 탄생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 외에 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콜수 교재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어 서점에 들어가셔서요. 왼쪽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럼 그 카테고리에 보면은 회화 교재, 그리고 콜수 교재, 스피킹 교재 다 똑같은 말입니다. 콕콕 눌러보시면요. 한 60가지 정도의 교재가 초등용 교재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한 몇 가지, 10가지 정도가 유아용 콜수 교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콜수 교재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나 3학년부터 학교에서 받아오는 교재가 바로 콜수 교재예요. 그렇게 이제 공교육이 콜수 교재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원 프랜차이즈 프로그램들이 다 콜수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파닉스, 그다음에 리딩, 문법, 그래머, 그리고 또 뭐 회화체 패턴 문장, 상황별 다이alogue 그런 것을 이제 습득하게 하는 종합적인 교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콜수 교재인데 그러한 콜수 교재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어 말문 열기를 진행했냐 하면 그렇지 못하죠. 목적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목적은 분명히 의사소통, 말하기로 태어났죠. 하지만 그러한 효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즉 정답 하나인 좌뇌 언어로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토리북은 사실 영미문화권의 그 작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살아있는 언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콜수 교재는 대부분 ESL이나 EFL 환경에 저와 같은 이제 영어 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ESL 환경이나 EFL 환경에 저와 같은 영어 교사들에 의해서 좌뇌 언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우뇌 언어를 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콜수 교재는요. 아이들이 즐겁게 진행할 수 있는 우뇌 언어로 다 바꾸는 것이죠. 한번 어머님들도 맞춰보세요. 자, 우리 아이들의 영어 말문 열기를 위해서는 산문체 문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회화체 문장이 필요합니까? 네, 회화체 문장이 필요하죠. 하지만 회화체 문장을 주는 영상물 갖고는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말문 열기를 위해서는 회화체 패턴 문장이 필요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 중에서 회화체 패턴을 한번 찾아보세요. I have a nose, I have a mouth, I have a face, I have hair, I have a neck. 자, 패턴이 무엇일까요? 바로 I have. 그죠? I can smell, I can eat, I can see, I can hear the sound. 뭐죠? I can. 그렇죠. 어휘, 단어와 결합해서 수백, 수천 문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회화체 패턴 문장이 우리 아이들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언어권에서 회화를 불편하지 않게 구사할 수 있는 회화체 패턴 문장의 숫자는 400 회화체 패턴 문장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화체 패턴 문장을 400문장을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 패턴 문장 중에서 몇 프로만 가지면 거의 다 가진 효과가 나올까요? 바로 5% 정도라고 합니다. 즉 몇 문장이죠? 20문장 정도요. 네, 그것만 가져도 우리가 그냥 해외여행 갔을 때나 별 불편 없이 어떤 회화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화체 패턴 문장은 그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결합된 단어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나와 내 주변을 표현하기 위한 필수 주제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콜수 교재의 주제들은요. hello부터 color, number, body, house, weather 뭐 이런 필수 주제들과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진행형과 같은 시제가 결합된 그러한 교재입니다. 자, 그런 교재들을 지금까지는요. 상황별 다이alogue, 상황별 대사들을 10줄, ABAB, 암기하세요. 이런 주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런 상황별 다이alogu요. 즉, 길을 잃어버렸을 때, 공항에서, 레스토랑에서, 약국에서, 이런 상황별 대화를 암기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즐겁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것을 더 즐거워할까요, 아이들은요? 상황별 대화를 암기해라. 아니면, 스토리 위주의 어떤 그런 영상물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재밌을까요? 당연하게 스토리 위주의 작품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보여줄 때에 그냥 오디오 CD로 주는 것과 그리고 영상물, 비디오로 주는 것과 어느 것을 더 재밌어 할까요? 예,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비디오물을 더 즐거워하겠죠? 자, 비디오물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냥 입을 꽉 다물고 봅니까? 아니면 입을 해 벌리고 봅니까? 예, 당연하게 입을 벌리고 봅니다.
예,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우뇌가 열려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그냥 스토리 녹음, 그냥 단순한 녹음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 녹음을 더 즐거워할까요? 당연하게 아이들은 자기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출 수 있는 노래를 더 즐거워하겠죠.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말문 열기 교재라고 하면 TV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호작용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자, 상호작용은요, DVD가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CD-ROM이 더 유리할까요? 예, 당연하게 CD-ROM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나와 내 주변을 표현하기 위한 회화체 패턴 문장과 어휘를 연결된 스토리로, 영상물로, 또한 노래를 섞어서 상호작용 CD-ROM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재를 바로 멀티미디어 콜스 교재라고 합니다. 시중에는 멀티미디어 콜스 교재가 거의 없습니다. 약간 그 비슷한 어떤 교재들이 나와 있긴 하는데요. 뭐랄까, 회화체 패턴 문장이 좀 빠져 있거나 아니면 스토리 구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에피소드형이라든가 아니면 CD-ROM이 그냥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얕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CD-ROM의 그 작용은요, CD-ROM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멀티미디어 콜스 교재에서 CD-ROM의 역할은 원어민 교사의 역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즉, 회화체 패턴 문장과 어휘를 DVD 스토리로 인풋을 했어요. 그러면 CD-ROM에서 다 질문을 던져줍니다. 단어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또한 네가 다 습득을 했니? 그러면 내가 편지 보내줄게. 너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줄 테니까 답장을 보내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실시간으로 너의 이름으로 또 답장을 보내줄게. 그리고 네가 다 배웠니? 그러면 백그라운드부터 캐릭터, 사운드 뭐 다 네가 선택을 해서 프린트 아웃 해서 네가 배운 한도 내에서 표현을 해봐. 이런 식의 상호작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즐겁게 스스로 아웃풋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를 언어의 민감기에 준다고 하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블라블라 하고 다닐 수도 있고요. 또한 엄마한테 그 얘기 또 해주세요. 그 얘기 또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용이 가장 많을 때가 제가 볼 때는 한 4세 정도인 것 같습니다. 4세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한 5세 넘어서 6, 7세가 되었으면요. 오히려 영어를 거부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거부 시기에도 이러한 운의 언어로 제작된 교재를 주게 되면 그러한 거부 시기를 아주 가볍게 지나가게 되고 오히려 영어에 대한 흥미를 굉장히 높이게 되겠죠.